네, 안녕하십니까. 사인앱스의 주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 사례 위주로 좀 재밌게, 가급적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아, 일단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생성적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제너레이티브라는 용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생성적 AI라는 좀 불편한 단어가 튀어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들어내는 쪽의 AI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접하실 때 보통 이 센싱이라고 하죠. 인식하는 쪽하고 만들어내는 쪽하고 많이 좀 개념을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이 비슷한 부분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재 지금 제너레이티브한 쪽으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례들이 말씀드린 대로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ITC라고 하죠.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그 집에 있는 가전 제품들을 통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AI 글래스 시장, 그러니까 인공지능 안경 시장이 아마 열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미 뭐 업계 정보에 따르면 내년 출시 예정으로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주 혁명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바뀌겠죠.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자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으로밖에 컨트롤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음성 인식이라든가 음성 생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요. 요즘에 뭐 오늘 블록체인 시장 뭐 또 안 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인만 시장이 아니죠. 블록체인이 아니죠. 블록체인은 좀 그 지금 회자되는 코인보다 훨씬 더 큰 섹터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기술에 사용될 여지가 큰 기술들인데요. 최근에 올해 작년에 메타버스 붐이 좀 일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는 AI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큰 공간이 점점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블록체인 기술, 메타버스 기술, 또 요즘에 웹 3.0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상세계, 또 다른 차원의 뭐 인터넷 정도의 그런 기술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많이 연구되는 이런 AI, 웹 3.0, 뭐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들, 그것들이 결국은 이 가상 공간에 모여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 아까 인터넷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쇼핑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던 것처럼 향후에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생활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또 많은 기회들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따로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금 여기 오늘 대표님 강연 들으신 분들이 뭔가 좀 많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까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모 서비스가 진짜 너무 좋은 서비스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소비자로서 바로 너무너무 이제 소비 욕구도 좀 바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좀 이게 거기에 대한 좀 감동을 이제 좀 느낌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조금 더 딱딱하게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자이냅스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를 좀 위주로 해서 네. 네, 그 컴퓨터와 그다음에 인간 언어의 좀 그런 그 상호작용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 서비스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들을 좀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용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AI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셋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라벨링을 해야 되며 이들을 어떻게 이제 머신러닝을 시켜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좀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이냅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소비자들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프로그램을 뽑아내셨기 때문에 처음에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초반에 좀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셨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NLU 같은 경우에 이제 텍스트
분석하는 요소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담에 많이 쓰이시죠. 그래서 챗봇 같은 게 대표적인 그 NLU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채팅으로 이제 응대하는 것이 상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대신 고객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콜센터에서 많은 대화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누적된 큰 데이터들을 이제 머신러닝 돌려서 상담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데이터가 말씀하신 대로 정지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뭐 기본적으로 화자 분리부터 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에 쓰일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룰 베이스라고 하죠. 정해진 답변만 나가는 그런 챗봇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직은 이 컴퓨터가 다 찾아서 답변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100번 답변 잘해도 한 번 이상한 얘기하면은 그 회사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 쪽은 좀 보완적으로만 쓰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음성 데이터는 또 음성 데이터대로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지금 녹음실이 2개가 있고요. 입사하면 첫날 녹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누적으로 1200만 건 목소리가 저희가 지금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연기자협회라든가 성우분들, 그런 분들하고 계속 전문적인 그 목소리의 데이터를 쌓고 있고, 일반인들 목소리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확보가 공용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또 원하는 품질에 원하는 그런 스펙의 데이터들이 또 따로 있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용 들여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런 데이터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와 좋다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얼마를 주고 그 이제 페이를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거에서 이제 페이를 하게 되는 거로 좀 이 신기술이 좀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용화의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서 지금도 계속 그거 가지고 똑같이 힘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일단 그 대표님의 강연을 들었을 때 사실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저희 강연 제목이었죠. 경험의 시대, 저희의 경험을 활짝 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냅스였는데요. 사실 지금 요즘의 시대를 보면 인공지능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의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학계가 발칵 뒤집혔던 일들이 좀 몇 번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미술작품 출품대회에서 AI가 제출한 출품한 작품이 1위를 해서 그 예술가들이 발칵 뒤집혔던 적도 한 번 있었고, 또 제가 3일 전에 그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GPT-3라는 인공지능이 노벨상에 좀 도전을 한다라고 해서 또 학계가 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2시간 동안이면은 가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정도의 맥락을 다 뒤져서 논문을 2시간 만에 만들어내는 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설마 인공지능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되게 좀 두려움을 떠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저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되고 모두 인간이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의 경험적인 부분들을 좀 채워주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냅스였습니다. 저희 사실 자이냅스는 저희 전년도에도 강연을 해주셨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가 앵콜 강의로 좀 준비할 만큼 좀 그만큼 저희가 데이터가 많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강의 인공지능에 대한 좀 주제로 좀 먼저 세션을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두 번째 강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첫 번째 세션 종료하면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어주신 분들, 예,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대우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NFT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0분가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NFT 이해, 그리고 유즈 케이스, 마켓, 그리고 NFT 기술이 되는,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그리고 NFT를 작업할 수 있는 민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에 대한 내용입니다. NFT는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암호화된 나만의 자산을 NF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Non-Fungible Toke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FT입니다. FT는 이제 Fungible Token인데, 이 부분은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화폐 아니면 주식 이런 부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 원과 그리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 만 원은 서로 1대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주식 한 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판매하고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류도 어떻게 보면 FT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FT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그 아파트나 주택을 샀을 때 보유할 수 있는 등기 권리증 같은 것을 이제 NFT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 권리증 안에는 이제 메타 정보라고 해서 아파트의 동, 호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하고 친구의 집을 1대1로 바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NFT는 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들이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NFT는 다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코인하고 토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코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메인넷 네트워크를 보유해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토큰은 다른 플랫폼 코인 위에서 이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떤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없고 코인 위에서 얹혀 사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NFT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NFT의 기반 기술인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일단 그 나오는 용어들이 주로 이제 탈중앙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P2P 기반의 네트워크의 거래 내역을 저장한 이제 그런 블록을 체인 형태로 연결한 분산 원장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개념상은 용어상은 좀 어려운데요. 각각의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일단은 블록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거래 내역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거나 입금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이제 거래 내역을 모아놓은 게 이제 블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거래 내역의 한 조각을 이제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은 블록을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이제 체인 형태로 연결한 전체 거래 내역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 원장이라고 있는데요. 분산 원장은 거래 내역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분산해 저장하는 것을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 영어로 하면 디센트럴라이즈드인데요. 탈중앙화 시스템은 이제 중앙화 시스템은 의사결정이나 제어가 하나의 기관에 사는데 얘들은 반대로 의사결정이나 제어가 특정한 하나의 기관이나 서버가 아닌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2P 네트워크는 이제 중앙에 서버가 없이 어떤 대등한 관계의 모든 노드와 노드 간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P2P 네트워크라 하고요. 다음에 노드는 이제 그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P2P 네트워크의 참여자로
상호 합의가 필요하고 함께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배포하고 저장하는 이런 이제 컴퓨터를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예. 블록은 거래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묶어 놓은 거다, 연결해 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슈의 박대우 본부장님께서 NFT 블록체인과 이해, NFT와 블록체인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문서나 사진이나 음악이나 이게 사실 무한복제가 가능한 그리고 나눔이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무엇과도 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오리지널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가지지 못한 희소성을 바로 발생시킨 기술이 이런 생각에 좀 균열이 내준 게 바로 NFT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NFT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다 용어는 들어보셨을 정도로 열풍이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강연해 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 4월에 785억의 그림이 경매가 또 판매가 됐고 21년도 6월에는 소더비 경매에서 외계인 초상화가 1170만 달러, 그 저희 원화로는 140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NFT 기술은 사실은 블록체인과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오늘 강연을 들으셨으면 다 이제 구분하셨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와 NFT와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NFT가 그 블록체인이 좀 적용이 된 또 이제 별개의 기술인 거고 가상화폐도 블록체인이 기술이 적용이 된 또 이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NFT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정보를 가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상에서 소유권이나 판매 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기입이 되다 보니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을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본부장님 보내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뭐 사실 저도 잘 와닿지 않은데 어쨌든 저도 한번 이제 그 뛰던 계기가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그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은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이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한국필텍의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얼굴 마주보고 더 찾아뵙는 날이 또 조만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뭐 마을버스나 뭐 이런 고속버스로 아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과연 버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는 뭐 VR, AR, MR, XR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물론 최근에 나온 기술을 칭하지는 않습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나 기술이 이미 구현되고 상용화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 잘 아시죠? 이분께서 이 화면에 보이는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그때 당시 2빌리언,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2조 5천억이 넘는 큰 돈으로 이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부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 이제 굴지의 그런 기술 회사들이 이 관련된 시장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바이스에 거대한 돈을 투자한 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국내에서도 뭐 삼성의 뭐 기어 VR이라든지 기어 360이라든지 이런 그때 당시에 가상현실 그 디바이스들을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가기에 앞서서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으로부터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지나간 30년의 속도와 체감되는 속도와 앞으로 우리가 느껴질 이 사회의 변화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개발의 최일선에 있던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열심히 기획을 하고 개발하고 있으면 이미 그게 시장에 출시가 되거나 또 서비스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서비스나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체감적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술 요소들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5G 네트워크, 통신 서비스가 이미 출시가 됐죠. 그리고 앞전 세션에서도 나왔었던 뭐 블록체인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들이 또 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적으로 이끄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IoT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최근에는 IoT,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 또 메타와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함께 공존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 뭐래도 게임이죠. 게임은 예전에는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로 불러지고 있죠. 그 말 자체가 가상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트나이트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인크래프트, 또는 SNS 서비스 중에서 또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서비스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외산 SNS 서비스에 밀려서 이제 폐쇄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메타버스 서비스로 부활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좀 연령대가 좀 낮은 친구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억 명 이상의 전 세계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를 가장 메타버스답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VR, AR, MR 이런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AR과 VR을 좀 혼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실과 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AR은 현실에 더 가깝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VR은 완전히 가상 쪽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AR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전에 잠시만요. 예전에 포켓몬고라고 기억하시나요? 잠시만요. 예, 이 포켓몬고가 AR의 대표적인 게임이었었죠. 그리고 MR이라는 단어는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AR과 VR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이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홀로렌즈라는 MR 디바이스, MR 글라스의 홍보 영상입니다. 그래서 근미래에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게 바뀔 거다, 우리들의 기술과 디바이스를 통해서 라고 홍보를 해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근사하죠. 영화에서나 볼 것만 같은 그런 기술들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라고 내다보는 홍보 영상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홀로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근사한 메타버스 콘텐츠는 구현되지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기술적인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 앞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AR과 VR 또 MR들이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여기에 융합이 될 텐데 이게 결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런 여러 가지 메타버스들이 홀로그램으로 구현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좀 전에 그 전 세션에서 비트코인과 아마 그 NFT에 대한 그 수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컨텐츠 또는 메타버스에서 제가 아까 어떤 산업들이 많이 그 실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커머스 쪽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와 가상이 공존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 실제 화폐들이나 여러 가지 재화들이 거기서 유통이 될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암호화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인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하나의 증명서와도 같죠. 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형 형태인 NFT 기술들이 하나의 분산형 데이터 기술로 그 안에 다 융합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이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술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거나 또 서비스 받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가 저희는 그냥 단순히 제페토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물류나 유량 관리 이런 업무에도 활발하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을 또 보셨을 겁니다. 기업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는 언급되는 기술에는 가상현실, 특히 이제 게임을 하지 않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지속되는 세계를 의미하는 가상현실, VR과 디지털 세계와 물적 세계를 양면에 동시에 결합한 증강현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물론 VR 또는 AR을 통해서만 해당 세계에 접속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PC나 게임 콘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나이트는 사실 이미 자기들의 서비스를 이미 메타버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에 합류한 많은 기업은 사용자가 상품을 만들고 사고 팔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상호 운용도 가능하고 옷이나 자동차와 같은 가상 아이템을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NFT와 블록체인의 기술과 같이 아직은 저희가 이게 이거다라고 단언하고 정의 내릴 수 없을 정도의 계속해서의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발전의 그 단계 한 중간에서 대표님께서 그 사례들과 그 개념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저희 질문이 별도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시간 관계상 대표님 저희 강연을 좀 종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강연 종료하시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과 좀 마무리 멘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제 세션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나 홀로그램 또 이런 뭐 블록체인 기술들이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고,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개발자들과 또 기술자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밤낮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예견했듯이 근미래에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미리 이런 것에 대한 스터디나 또는 실무를 좀 쌓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